8월 15일, 일제에서 벗어난 기쁜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우리와 다른 의미에서 8월 15일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의 국군의 날 또한 8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년처럼 한국산 무기, 특히 K2 흑표 전차가 엄청나게 퍼레이드를 펼치게 될지 서구에서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K2가 어떻게 폴란드 국군의 날에 퍼레이드를 펼치게 되었을까요? 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20년 8월 15일) 폴란드는 자국을 지배하려는 볼셰비키와 바르샤바에서 싸워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연도는 달라도 일본의 지배당에 독립한 우리와 신기한 우연으로 같은 날짜에 독립을 이뤄낸 것인데요. 게다가 인구의 85%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에선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겹치는 대단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날은 폴란드군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동유럽 나토 국가들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이날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는 중 작년인 2023년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주목할 만한 장비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K9, K2 등 한국산 장비가 무더기로 등장한 것인데요. 이 행사의 규모 자체도 냉전 이후 최대였던지라 유럽,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은 물론 중동과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의 시선이 일시에 집중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자국의 국방력을 과시해 러시아의 전쟁 의지의 경고를 보내려는 목적이었죠. 이러한 퍼레이드에서 한국산 장비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세계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적합하다고 선택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우러전쟁 이후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다급히 자국의 국방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기갑전력의 강대국으로 평가받았기에 폴란드는 자국을 지킬 기갑전력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했죠. 유럽 국가인 폴란드가 기갑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뽑은 것은 누구나 독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1차 대전부터 군사기술의 강국으로 유명하였고 2차 대전에선 판터와 티거라는 명품 전차로 수많은 연합국의 전차를 파괴하였으니까요. 그 기술력과 명성은 현대에도 여전하여 21세기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라고 하면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함께 세계 어디서나 알아주는 최고의 명품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아닌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소수만 찔끔 도입하는 게 아니라 천여 대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의 전차를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을 지불하고 통 크게 도입하였죠. 한국의 K2가 대체 어떤 전차이기에 독일을 배제하고 도입하였을까요? 흑표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전차로 55톤에 이르는 육중한 무게의 두꺼운 장갑으로 적의 포탄을 막아내며 120mm 활강포로 적을 박살내는 강력한 주력 전차의 역할을 해냅니다. 고강도의 복합 장갑을 사방은 물론 상부에도 달아 포탄은 물론 적의 대전차 지뢰를 막아내고 3km 이상의 원거리에서 최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우수한 전차이죠. 이러한 성능은 타국의 주력 전차들에 비교하면 특히 두드러집니다. 영국의 챌린저는 흑표에 비해 기동성과 화력면에서 아무래도 손색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한국의 험지를 자유롭게 주파하는 흑표에 비하면 너르고 고른 평원에서나 기동할 수 있는 챌린저는 어떤 험지라도 전장을 주파하여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돌파하는 전차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흑표에 손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통적인 군사 강국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는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끝도 없는 평원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남부의 알프스 지대 일부를 제외하면 전국토가 평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기에 지형이 험하지 않은 자국에서야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악명 높은 질척이는 진흙탕, 라스푸티차의 우크라이나나 혹한의 설원과 산지가 교차하는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으로 가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애물단지가 되죠. 군사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좀 나은 형편입니다만 사계절이 공존하고 전국이 산으로 뒤덮인 한국에서 태어난 흑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김태훈 SBS 국방 전문 기자가 취재하여 언론에 기고한 바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폴란드 최대의 군사 훈련인 드래곤 24에서는 서방 각국을 대표하는 주력 전차들이 모조리 집결하여 성능을 겨루게 됩니다. 거기서 흑표는 한국의 승진 사격장 1.7km보다 훨씬 먼 4km 거리를 사격하게 되는데요. 평소 훈련하던 거리보다 훨씬 먼 불리한 조건에서도 90%의 명중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그곳에 모인 전차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아주 가파른 경사를 수 킬로미터에 걸쳐 가야 하는 기동평가에서 흑표는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은 지그재그로 조심히 가는 데 반해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K2는 거침없이 직선으로 주파하여 압도적인 기동 성능을 뽐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전차병은 자신이 운용하는 흑표가 다른 전차에 비해 압도적 성능을 보이자 기세등등하여 경사를 오르다 잠깐 멈춘 뒤 다시 기동하는 묘기까지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가속도가 붙은 채 경사를 한 번에 가는 것에 비해 경사 중간에 멈췄다 다시 오르는 것은 훨씬 뛰어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다 보니 북유럽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기후 변동성이 크고 산지도 제법 있는 폴란드에서 영토를 거침없이 주파하여 적을 뚫어내고 아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최적의 선택지로 흑표가 선택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전차가 가기 힘든 극악의 장애물에서도 기동과 전투가 가능하기 위해 한국은 전 세계의 기술을 통합하였다고 평가했으며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아예 K2 블랙팬서 지구상 최고의 탱크라는 제목으로 흑표를 분석하며 독일 레오파드2, 영국 챌린저2, 미국 M1 에이브럼스, 러시아의 T-90과 T-14 아르마타와 비교하여 세계 최고로 평가했죠.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설립한 싱크탱크가 발행하는 권위 있는 매체라 더욱 신뢰성 있는 평가라 할 수 있죠. 미국의 군사 전문 뉴스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독일의 큰 고양이들이 한국의 흑표범 침략에 저항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위 분석가 블레이크 헤르징거의 한국 폴란드 협력이 유럽의 주요 전차 시장에서 독일의 확실한 우위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전하며 흑표의 약진과 레오파르트의 어두운 전망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흑표의 막강한 강점인 생산력을 다루며 한국 방위 산업 전문가 에드워드 킴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독일은 2023년 폴란드에 레오파르트를 한 달에 한 대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5년 안에 K2 980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결정타였다. 이렇듯 전 세계가 극찬하는 자랑스러운 K2 흑표 전차에 대해 해외의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들의 반응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전차는 드론이 난무하는 지금도 여전히 전장의 왕자이자 핵심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진흙탕에서 고전하는 건 전차가 드론에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백 대의 전차를 말도 안 되는 경로에서 무력하게 잃었기 때문이지. 얼마나 전차가 간절했으면 소비에트 시절의 낡은 박물관 유물들까지 오버홀해서 끌고 오겠어? 여전히 전차가의 필요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현대 전장에서 K2는 강력한 위력으로 전장을 통제할 위력이 있지. 제 아무리 한국의 험지에서 기동하더라도 전통적인 강국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넘어선다는 건 한국의 망상이지. 폴란드나 노르웨이는 그저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야. 지형을 극복하는 건 인류의 전쟁사 초기부터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어. 아젠쿠르 전투에서 강력한 프랑스의 병력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처럼 진흙탕에서 기동력을 잃고 영국에 학살당했지. 전차가 어느 험지에서도 기동력을 신뢰성 있게 보장한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이야. 아무리 한국이 약진하더라도 전통의 강국인 독일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봐. 일본이 언론에 돈을 먹여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듯 한국도 그러한 로비가 작용한 점이 클 거야.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사격과 기동 측면에서 어떻게 한국과 대결할 수 있더라도 한국의 막대한 생산력을 따라가는 것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독일은 자기들 쓸 전차도 없어 당장 다급한 폴란드한테 한 달에 한 대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을 때 한국은 가볍게 1000대라고 하며 폴란드를 반하게 만들었잖아. 한국은 엄청난 기갑 강국이야. 밀리터리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7군단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 아시아 최강의 기갑 군단인 것은 당연하고 유럽에서도 대적할 수가 없지. 그나마 미국 정도인데 미국도 꽤나 고생할 정도의 엄청난 기갑 전력을 운용하는 국가의 전차이고 그에 걸맞는 위상을 지닌 게 흑표야. 독일은 T-34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기갑 전력의 전개에는 충분한 수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구나.
한국은 전쟁을 겪은 이후로도 안보 불안을 늘 예의주시하여 그런지 성능과 수량을 모두 충족하며 전쟁사의 교훈을 충실하고 영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현대전에서 전차는 단순 화력과 장갑도 중요하지만 다재다능함과 유연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적의 공격을 피하는 기동성과 먼저 공격하는 탐지 능력과 사거리,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가서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파력 같은 것들 말이야. 레오파르트를 위시한 서방 전차들은 화력과 장갑에서는 비등할지 몰라도 한국산 무기 특유의 지형 극복성만큼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한국인은 화력과 전차에 미친 민족이야. 불안해지는 작금의 시대에 이 미쳤다는 표현은 최고의 칭찬이고 이상으로 K2 흑표 전차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